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땅을 투자함에 있어서 농지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주거용지, 상업용지, 여러 가지 땅의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농지 투자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농자 천하 지대본이라고 해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농업을 중요시했던 그런 나라죠. 그래서 농지가 실질적으로 조선시대라든지 또는 고려 삼국시대에 가장 좋은 땅은 농지가 그 선택의 폭이 가장 좋았던 땅이죠. 그렇지만은 현대에 와서는 농지가 옛날과 같은 취급은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지 투자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차근차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농지는 어떤 부동산이든지 싸게 사야 되겠죠. 싸게 사는 농지도 재테크에 있어서는 알짜 상품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싸게 매입한 농지, 그런 개발 아이템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자, 싸게 매입한 농지, 그 개발 아이템 무궁무진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서 유지인이 농지 소유를 엄격히 규제를 해왔으나 새로운 농지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민이 아닌 도시민도 농지 매입이 대폭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도시민의 경우 일정 규모의 농지를 살 경우, 특별한 경우 상속 등을 빼고는 취득 제한이 많아서 사실상 그 농지 소유가 불가능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상 농지 취득을 금지하는 농지 소유 상한 제도 때문에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농지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취득 제한 때문에 유지에 생활하는 고향 땅, 유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고향 땅을 사고 싶어도 매입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매입하거나 등기를 미룬 채 방치해둔 경우가 많았었죠. 농지는 개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싼값에 거래되며 도로에 인접한 농업보호구역 내의 지목상, 그런 밭은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면 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힌트예요. 그래서 시군 조례에 따르면 전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로 개발을 하면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농지는 개발 가능성이 좀 낮기 때문에 거래가 싼값에 비교적 거래가 되며 도로에 인접한 농업보호구역 내에 지목상 전이죠. 전용 허가만 받으면 소규모의 근린 시설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조례에 따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음식점이나 숙박시설로 개발하면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시골 땅이라고 해서 모두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축 제한 정도가 좀 까다롭고 고밀도 개발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투자성이 있는 땅은 많습니다. 수도권에 목 좋은 논밭, 임야를 싸게 매입한 다음 개발하면은 고정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의 상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꼭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최적의 투자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농지에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은 무궁무진하는데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도시민을 위한 주말 농장의 소규모 농지, 그 농지 개발이죠. 우리가 이제 봄이 되면은 연회비를 받고 자연을 느끼게 한다면은 소규모의 농지를 훌륭한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요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그 하나의 수단으로 입지와 환경에 맞게 과수원이나 민박제급으로
개발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1000평의 땅에 나무 800그루를 심는다면 1억 원 안팎의 자금을 가지고 땅과 나무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중소도시에 유일하게 도로변에 소규모 농지를 매입한 뒤에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민박집을 지어도 짭짤한 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데, 건평 40에서 50평 정도를 짓고 방 6개에서 7개 정도를 만들면은 훌륭한 전원형 민박집이 세워지는 거죠. 이러한 발상의 전환으로 중장년층 대상의 건강목욕탕 또는 창고 등을 지어 운영한다면 나름대로 최적의 투자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돈 드는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한 농지가 도시의 땅값보다도 크게 싸기 때문에 이렇게 돈 드는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농지라면은 평당 20만원 안팎으로 매입할 수 있는 땅이 비교적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의 토지 활용 계획에 따라서 건축 허가 조건이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투자 전에 반드시 건축의 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을 하려면요, 도로에 접해 있거나 인접한 곳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죠.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도로까지 길을 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농지나 부동산 투자, 이런 토지 땅에 투자할 때는 도로와의 상관관계 꼭 짚어봐야 되고, 건축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도로까지 길을 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최근에 개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도로가 인접하지 않아가지고 새로운 맹지를 갖다가 개발하는 데 있어서 도로를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도로를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었고, 또 이런 매입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절차라든지 상당히 좀 복잡하다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리는데, 땅을 살 때는 물론 도로가 끼어 있으면 좀 비싸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도로 관계 또는 현재 도로가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도로가 낼 수 있는 그런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발지역과 인근지역을 묶어서 소규모의 단독주택, 근린시설, 녹지 등으로 땅의 용도를 미리 구분한 경우 용도와 다르게 허가할 수 있으므로 건축 가능 여부, 이거 중요하죠. 건축 가능 여부를 필수적으로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적인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는 투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개발 시 구체적인 건축 기준과 절차가 필요함으로 되도록이면 실수요나 장기 보유 입장에서 토지 투자는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 땅은 이미 땅값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되도록 도시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도시의 주변 농지를 고르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오늘 농지에 대해서 짧은 시간 안에 말씀드리려니까 제대로 의사는 전달이 좀 되질 않았지만 오늘의 핵심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민들이 대규모의 농지 소유 허용은 농지 정책의 기본을 큰 틀을 깨는 커다란 정책 변화였습니다. 최근에 바뀐 새 정책에 맞춰서 대도시 주변에 소규모 농지를 싸게 매입한 다음 은퇴용 사업지나 개인의 재테크로 활용을 하면 적은 돈을 들이고서도 큰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지역, 격리정리되지 않은 농업보호구역. 자, 우리 농업보호구역 옛날에 상대농지입니다. 절대농지는 경지정리가 된 논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농업 생산성이 난 한계농지 중 내재용으로 개발이 가능한 땅을, 이런 땅을 골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은 상당히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농지도 도로에 접해 있거나 인접한 곳을 고르는 게 좋고요. 전용 허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시도조례로 농업보호구역 땅에 음식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지, 또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중소도시의 땅은 장기적인 투자 대상으로 삼기에 아주 적절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농지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김영선 박사의 투자연구소 동영상을 시청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좋아요 또는 구독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다는 것 알아두시고 오늘 동영상 촬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